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권리금은 비교 대상이 되진 않지만 상가 권리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직장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자영업자인 상가 임차인들도 자신의 잘못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달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인 수익 목적 및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1항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권리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권리금 계약서에는 양수되는 권리의 내용, 예를 들면 영업권리, 브랜드, 상호, 회원 목록, 전화번호, 레시피, 거래처, 영업방식, 영업권, 시설 권리, 에어컨, 각종 직기류, 비품, 고정 물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이 근처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과 일정 거리 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 기존 임차인에게 행정처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권리금 계약의 원천 무효 조항을 명시하여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영업상 무유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신규 임차 예정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 4항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만 갖춘다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금 회수 방법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던 과정에 대하여 소제기 전부터 소송 진행 시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최장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10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더 이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10년이 경과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즉,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최장 임대기간을 5년으로 보는 구3가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나중에 판례가 변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니 임차인께서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규 임차인 물색. 2.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변 권리금 시세 확인. 3.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시설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4.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수수. 5. 신규 임차인의 잔고 증명. 6.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자 장소 통보. 7. 위 2번부터 5번을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 및 문자로 고지. 다만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 위 요청, 즉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 7번 내용 증명 우편에 언제까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위 7번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 무응답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를 거절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임대인의 건물명도 본소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본소 또는 반소로 청구하였다고 하여 법원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절차에서 반드시 권리금 감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리금 감정 신청 시 꼭 첨부해야 할 자료는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정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3. 임대차 계약서. 4. 3년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5. 사업장 유형자산 품명 및 수량. 6. 권리금 시세 확인서. 해당 사업자별로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카드 매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4번에서 보듯이 현금 매출이 많은 관계로 국세청 신고 매출이 작다면 그만큼 권리금 상전 시 고려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이 많다면 포스기기 매출 자료도 첨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감정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금 감정 평가서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 권리금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반소 청구 취지를 정정하면 됩니다. 다만 권리금 감정 평가 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 증명에 첨부한 권리금 시세 확인서 상위 금액과 위 감정평가서상 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시작해보면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이 많고 준비할 서류도 참 많으니 본 영상 내용을 잘 보시고 차분히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